1930년대에는 이미 30년이 넘도록 이른바 행성 X를 찾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20세기 초부터 천왕성과 해왕성의 궤도를 정밀하게 관측한 결과 외곽 태양계의 어떤 검은 공간 속에 또 다른 물체가 있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희미한 물체를 찾는 것은 천체학에서 하늘에서 반을 찾기와 같았습니다. 이 시기에 행성 X를 찾는 주도자로는 플래그스테프 천문대의 창립자인 퍼시벌 로웰이 있었습니다. 로웰은 1906년부터 9번째 행성을 강박적으로 추구하기 시작했으나 수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를 발견하고 살아서 이를 확인해 볼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는 1916년 죽기 직전에 촬영한 사진에 행성 X의 영상을 포착했지만 이를 놓쳤고 이후 15년간에 걸쳐 그에 없는 채로 행성 X의 탐색은 계속되었습니다. 수일 간격으로 촬영된 동일한 사진상을 사용하는 논리는 간단합니다. 이를 통해 먼 거리의 별과 지구 근처를 공전하는 물체를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로웰 천문대에서는 이를 위해 수백 개의 쌍사진이 찍혔으며 블링크 비교기를 사용하여 사진 간의 미세한 차이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1930년 1월 29일 밤 톰보가 일주일 간격으로 찍은 두 사진을 비교하면서 드디어 이 작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톰보는 두 판에서 움직이는 물체로 보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며칠 사이의 희미한 점은 이동거리가 1인치 이상 되지 않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은 무엇인가를 의미했습니다. 이 물체는 배경에 비해 지구에 훨씬 가깝고 지구의 공전에 따라 우리의 시각이 바뀜에 따라 움직였으며 그 주간 동안 이 물체는 먼 배경에 대해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톰보는 행성 X를 발견했습니다. 플루토라는 이름은 영국 옥스포드에 있는 클래식을 좋아하는 11살 소녀 비니샤 버니의 제안에 따라 지어졌습니다. 아틀라스 V 로켓 등을 이용하여 2006년 1월에 출발한 뉴 호라이즌스 우주 탐사선은 지구에서 플루토로 가는 엄청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클라이드 톰보가 사망한 지 9년 후에 이 작은 교외 행성 탐사선은 그가 탐사를 시작한 지 76년 후에 태운 잔여물 30g을 적재할 수 있었습니다. 뉴 호라이즌스 임무의 주요 조사원인 앨런 스턴에게는 이 작은 잔여물이 뉴 호라이즌스 프로젝트가 시작되기 전에 톰보에게 약속한 것을 이룬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우주 탐사선을 날려 플루토를 탐사하기 위한 자금 조달을 여전히 하고 있을 때 톰보가 1997년 1월에 사망하기 전에 우주 탐사가 발사되면 그의 일부 잔여물이 여행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고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여름에 뉴 호라이즌스가 발사에 가까워질 때 그 약속이 이행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과 연락하여 그들이 그것을 원하는지 여부와 가능 여부를 확인했고 그렇게 가능했기 때문에 우리는 방법을 찾아내어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클라이드 톰보와 그의 가족뿐 아니라 지구의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를 발견한 사람과 탐험가들 사이에 매우 인간적인 연결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탈출 속도 16.26km/s로 지구를 떠나는 뉴 호라이즌스는 지구에서 출발한 가장 빠른 탐사선으로 1년 가까이에 걸쳐 목성에 도달하고 가스 행성으로부터 중력을 이용해 우주를 가속시켜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에너지를 보존하기 위해 모든 비핵심 시스템을 종료한 채 이 작은 탐사선은 대부분의 8년간의 긴 여행을 어둠 속에서 자면서 지나갔습니다. 20년간의 기획, 건설, 그리고 꿈꾸기 끝에 뉴 호라이즌스 팀은 이 작은 탐사선이 안전하게 지나가길 바라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구 바깥 탐사의 마지막 남은 행선지인 플루토로의 여행은 문제없이 진행되었지만 지구에서는 뜻밖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1992년 엘비온이란 바위 세상의 발견을 시작으로 플루토가 태양계 최외곽에서 홀로 돌고 있는 행성으로 여겨졌던 것이 점점 의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플루토는 사실 혼자가 아니었고 쿠퍼 벨트를 살피자 플루토와 매우 비슷한 행성들이 많은 곳임을 발견했습니다. 2002년 6월에는 플루토의 반 크기인 500000 콰와라는 세상이 발견되었습니다.
2003년 11월에 발견된 대형 소행성 90377 세드나는 태양을 중심으로 11,400년 주기로 공전합니다. 2004년 12월에 발견된 형태가 큰 둥근 석체 형태의 136198 하우미어는 2개의 작은 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5년에 발견된 13647이 마키마키는 플루토의 3분의 2 정도의 크기로 외성입니다. 그리고 2005년 1월에 우리는 거의 플루토와 같거나 더 큰 크기의 세계 136199 에리스를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발견과 그 이후의 수백 개의 발견은 천문학에 관한 지구의 지배기구인 국제천문학연맹이 행성의 정의를 공식적으로 재검토하도록 강제했습니다. 2006년 10월 행성으로 주장하려면 태양계 내의 모든 물체가 충족해야 할 3가지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로 그것은 태양 주위를 공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충분히 질량이 있어서 자신의 중력으로 구 형태를 갖추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자신의 궤도 주위의 먼지나 잔해물 등 다른 물체들을 청소하는 충분한 질량을 가져야 합니다. 플루토는 태양을 중심으로 248년 주기로 공전하는 것으로 첫 번째 조건을 충족합니다. 우리는 플루토가 거의 완벽하게 구 형태를 이루고 있음을 가장 먼 거리에서 관측하여 두 번째 조건도 만족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요건은 플루토에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플루토는 그 궤도 주위의 먼지와 잔해물들을 모두 제거할 만큼 충분한 질량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행성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2006년 9월부터 플루토는 공식적으로 매건이나 소행성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구 형태의 천체는 맞지만 행성은 아닙니다. 세 번째 조건이 마지막적으로 선택된 8개의 행성,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그리고 해왕성을 나머지 태양 주위의 천체들과 구분하는 요소입니다. 만약 플루토가 행성으로 분류되면 세드나, 에리스, 마키마키와 같은 기원에서 수십 개에서 수백 개에 이르는 작은 천체들도 모두 행성이 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태양 주위를 도는 8개의 행성으로 가득한 태양계가 있지만 아직 많은 수의 달과 외성 그리고 작은 행성들이 존재하며 그중 많은 것들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플루토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인 항의가 있었지만 뉴 호라이즌스가 에픽한 여행의 마지막 단계에 진입하면서 플루토는 외계 행성 탐사 대상에서는 드워프 행성을 탐사하는 대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행히도 국제천문연맹의 인간들의 화려한 정의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우리 태양계는 이름으로는 강등되었지만 우리가 기다리던 세계는 실망스러운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어두운 얼음 속에서 홀로 10년 가까이 있었는지 뉴 호라이즌스는 휴면 상태에서 깨어났으며 몇 년 전 허블 우주 망원경이 관찰한 화소들은 이제 우리가 방문한 가장 먼 세계를 대체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2015년 7월 뉴 호라이즌스는 가까운 접근에서의 이미지를 송신하기 시작하여 플루토를 얼어붙은 돌무더기로만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더욱 매혹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행성이던 드워프 행성이던 플루토는 아름다웠습니다. 이미지들은 마이너스 230도의 얼음, 같은 온도로 뒤덮인 표면 위에 복잡한 성격을 드러냈습니다. 이 세계는 활동적이고 다이내믹한 특징들을 가졌는데 우리가 멀리서 바라보았을 때 그저 얼룩 같았던 것들이 고화질 이미지로 보여지며 특이한 지질 형태와 구조를 드러내었습니다. 뉴 호라이즌스는 발사 직후 플루토를 처음으로 발견했고 그 후로 매년 그 점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9년의 비행 이후에도 그것은 겨우 2개의 픽셀이었고 도착까지 10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도 블러리한 이미지가 그동안 허블 망원경이 찍은 것과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좋아졌고 갑자기 어느 날 밤 우리가 지나칠 때를 기점으로 달처럼 밝고 어두운 패턴들을 보던 것이 산맥, 협곡, 빙하와 같은 현상을 드러내는 복잡한 세계로 변했습니다. 플루토에는 수많은 산이나 분화구, 반짝이는 면, 인공적인 구조물도 발견되었는데 광대한 우주 공간에서는 그런 것들을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생각해보면 감탄이 나옵니다. 처음 몇 주 동안 플루토를 관찰하면서 그곳이 얼마나 놀라운 곳인지 보는 것은 거의 압도적이었습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멋진 곳을 마지막에 남겨놓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곳은 얼어붙은 질소로 이루어진 지형으로 뱀 가죽처럼 생긴 높은 산들과 복잡한 언덕 지형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미지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새로운 지평선 미션에서 전달된 이미지였습니다. 적도 지역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심장 모양의 평원이 보였는데 이 지역은 100만 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얼어붙은 질소, 메탄, 일산화탄소로 이루어진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톰보이 레지오라고 불리며 더 유명한 이름인 플루토의 심장으로도 불립니다. 이 심장의 서쪽 부분은 스푸트니크 플라니티아라고 불리며 동쪽 끝에는 얼어붙은 순수한 물얼음으로 이루어진 산맥이 쏟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의 높은 산과 낭만적인 형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과 구분되는 이상한 세부 사항도 눈에 띕니다. 스푸트니크 플라니티아는 다른 외성 행성과는 다르게 표면 전역에서 충돌 흔적이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수십억 년 동안 우리 달의 표면과 마찬가지로 충돌의 흔적이 펼쳐져 있는 플루토의 표면과 달리 스푸트니크 플라니티아는 흠없이 보이는 아주 매끄러운 표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지역을 자세히 관찰할수록 얼어붙은 질소의 외부를 가로지르는 여러 개의 육각형과 오각형 모양의 수수께끼 같은 패턴들이 발견되었고, 이는 무언가 흥미로운 일이 지하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뉴 호라이즌스에서 수신한 자세한 영상을 연구함에 따라 이 지역의 표면 아래에는 대류라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이 나타났습니다. 태양 표면에서부터 끓는 물의 표면까지 자연계의 모든 곳에서 이러한 모양을 볼 수 있으며, 이는 여전히 물질이 위로 올라가고 그것이 식으면 다시 아래로 떨어지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특징적인 패턴입니다. 따라서 스푸트니크 플라니티아 지하에 무언가 뜨겁고 움직이는 물질이 존재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먼 세계를 형성한 여론이 어디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많은 과학자들은 빙하 아래에 영구히 유지될 수 있는 유동성 있는 바다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바다가 지금까지도 남아있을지 모르며 지하바다와 얼어붙은 질소층 사이의 작은 온도 차이만으로도 우리가 오늘날 볼 수 있는 충격자 없는 패턴 평면을 만들기에 충분한 원동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 태양계의 외곽 지역의 얼어붙은 경계선에서 수십억 마일 떨어진 곳에서 여전히 물의 바다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뉴 호라이즌은 현재 지구에서 40억 킬로미터 떨어져 태양계의 가장 외곽 지역으로 향하며 보이저 2와 마찬가지로 우주 탐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상 플루토 행성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